안나 당신의 지리개 버티버 크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도파민과 스릴을 채워주는 괴담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여운 당신의 언니가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천 괴담 이야기. 오늘은 스승 시리즈의 특집입니다. 지난 괴담 특집에서 시골 상중하 편으로 이제 스승 시리즈에 입문하셨다면 익숙할 쿄스케상, 자신의 방 외에서는 잠들지 못하는 카리스마 센파이 쿄스케씨, 그런 쿄스케씨에 대한 중장평 괴담들로 채워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승 시리즈 물고기.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가진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곁에서 그런 사람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그런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평소의 일상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변해버린다. 내게 있어서 그 일상의 옆에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2명 있었다. 그뿐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대학교 1학년 무렵 지역의 인터넷 게시판에 오컬트 포럼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칭 오컬트 마니아들이었고, 고등학교 때까지의 나라면 순수하게 감탄했겠지만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강렬한 인물을 만나버린 뒤였기 때문에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강령 실험 같은 걸 즐겨하는 흑마술 계열의 괴짜들 사이에 섞여 놀다 보니 한 명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쿄스케라는 핸들네임의 여성으로 나이는 나보다 2~3살 위였다고 생각한다. 축축한 인상이 있는 흑마술 계열 그룹에 있으면서도 담백한 느낌의 사람으로 키가 크고 유난히 강인했다. 그 때문인지 오프 모임에서 만나도 쿄스케라고 불렸고 본인도 그걸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다. 어느 오프 모임 자리에서 꿈 이야기가 나왔다. 예지몽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다들 좋아해서 한창 달아올랐지만 쿄스케 씨만은 말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내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한마디. 난 꿈을 꾸지 않아.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 그 이상 캐묻진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대학생이 되어 첫 여름방학에 들어서자 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심령수팥 순례 등 오컬트에 파묻힌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방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고 있던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다. 옷이 술 냄새가 난다. 만취해서 그대로 잠들어버린 모양이다. 느리게 돌아가는 머리로 어제 일을 떠올리려고 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그 속에서 한순간 어둠 속에 빛나는 것이 있었다. 수조로 보이는 윤곽 안에 잿빛 비늘이 빛나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어쩐지 에로틱하게 느껴져서 묘한 흥분을 느꼈지만 곧 졸음이 몰려와서 그대로 쓰러지듯 다시 잠들어버렸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커튼에서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일어나. 눈앞에 쿄스케 씨의 얼굴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헷! 하고 얼빠진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렇게 불만이냐? 쿄스케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줬다. 아무래도 어젯밤 오프 모임 뒤에 완전히 술에 취한 나를 어떻게 할지 남아있던 여성진들끼리 상의한 끝에 근처에 살던 쿄스케 씨가 자기 맨션까지 끌고 왔다는 것 같다. 죄송한 마음에 도중부터는 정좌를 하고 들었다. 뭐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며 쿄스케 씨는 커피를 내려줬다. 그때 방 한구석에 어젯밤에 봤던 수조가 있는 걸 알아차렸는데 이상하게도 안에는 물밖에 들어있지 않다. 밤에는
물고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자 쿄스케 씨는 눈을 크게 떴다. 보인 거냐? 하고 몸을 내민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런가 라며 쿄스케 씨는 기묘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다. 쿄스케 씨가 여고에 다니던 시절 학교에서 흑마술 비슷한 놀이가 유행했다고 한다. 주로 점 같은 거였지만 일부 그룹은 점점 과격해져서 부상자가 나오게 될 정도였다고 한다. 쿄스케 씨는 그 그룹의 리더와 친했고 몇 번 비밀 모임에 참가했다. 어느 날 그 리더가 진지한 얼굴로 악마를 불러내보려고 해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이름 없는 악마는 불러낸 인간의 어떤 것을 먹는 대신 재앙을 불러온다고 했다. 소원을 이뤄주는 거 아닌가요? 나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보통은 그렇지 않나? 하지만 그래서 더욱 해보고 싶었다 라고 쿄스케 씨는 말했다. 쿄스케 씨를 소환자로 하여 그 의식이 진행되었다. 그 도중 쿄스케 씨와 리더를 제외한 전원이 관절 발작을 일으켰고 그 흑마술 서클은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는 것 같다. 나온 건가요? 악마가? 쿄스케 씨는 잠시 시선을 헤매더니 그건 뭐였을까? 라고 말하고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오컬트를 좋아하는 나였지만 악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은 물러서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의 문제뿐이라는 걸 오컬트에 빠져 지내던 생활 속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웃어넘기진 않았다. 꿈을 먹는 거군요, 그 녀석은. 그 신경 쓰였던 한마디의 의미와 이어졌다. 하지만 쿄스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악몽을 먹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쁨이 엄습한다. 쿄스케 씨는 분명 나는 꿈을 꾸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악마는 악몽만 먹는다. 그 의미를 떠올리고 오싹해졌다. 쿄스케 씨는 잠들면 완전히 의식이 단절된 채 다음 아침을 맞이한다고 한다. 항상 눈을 뜨면 어딘가 몸의 일부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든다고. 그 수조에 있던 물고기는 뭔가요? 모르겠어. 난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내 악몽을 먹고 있는 존재거나 아니면 내 악몽 그 자체겠지. 그렇게 말하며 웃는 거다. 쿄스케 씨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만 나타나고 게다가 그걸 본 사람은 지금까지 2명뿐이었다고 한다. 저 수조가 있는 이 방에서만 난 잠들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자려고 한다고 한다. 여행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외박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라고 묻자 그럴 땐 앉아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확실히 술자리에서도 쓰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악몽을 꾸는 게 무서운 건가요? 라고 물으려다가 그만뒀다. 아마 악몽을 먹는다는 악마가 불러온 재앙이야말로 그 악몽일 테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전부 믿은 건 아니다. 쿄스케 씨의 단순한 착각이라고 비웃는 나도 있다. 다만 어젯밤 어둠 속에서 번뜩이 든 비늘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그 강인한 눈빛이 내 일상에 바로 옆으로 이어진 문을 열어버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물고기도 꿈을 꾸는 걸까? 문득 쿄스케 씨가 중얼거렸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의 첫 번째 스승 시리즈 물고기였습니다. 키 크고 멋진 쿄스케 씨는 이 학교에서 엄청 인기 있었을 것 같죠? 미스터리한 오컬트에 발을 들이고 있는 여고의 왕자님. 이어서 쿄스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스승 시리즈 비. 대학 1학년 여름 무렵 쿄스케 씨라는 오컬트 계열의 인터넷 지인 선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내 어느 여고의 부지에 한밤중 한 곳만 좁은 범위에 비가 내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 쿄스케 씨는 지역 주민으로 그 여고의 졸업생이었다. 쿄스케는 핸들네임으로 나보다 키는 크지만 틀림없는 여성이다. 거짓말하고 말하는 날 노려다 보며 그럼 와봐 라며 데려가줬다. 한밤중에 여고에 잠입한다는 건 아무래도 각오가 필요했지만 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과 보안이 허술하다는 쿄스케 씨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 장소는 교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으로 원래는 소각로가 있었다는 것 같지만 지금은 가까이 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한다. 왜 비가 내리는 건가요? 라고 목소리를 낮춰 묻자 옛날에 교사의 옥상에서 여기로 뛰어내린 학생이 있었다고. 그때 튀어서 지면에 스며든 피를 씻어내기 위해 비가 내린다든가. 이른바 학교 7대 불가사의잖아요. 으석새. 거짓말 같아. 쿄스케 씨는 언짢아 하며 발을 멈췄다. 도착했어. 거기다. 교사 벽과 부지를 둘러싼 블록 담 사이에 쓸쓸한 한 구석이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다가간 쿄스케 씨가 오! 하고 소리를 냈다. 봐라. 지면이 젖어 있어. 나도 만져보지만 확실히 사방 1m 정도의 범위가 촉촉하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달이 중천에 떠있고 구름은 나와있지 않다. 비가 내린 흔적이다. 쿄스케 씨의 말에 납득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정말로 비인가요? 누가 물 뿌린 거 아닌가요? 왜 이런데? 고개를 갸웃하지만 떠오르진 않는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다. 부지의 구석으로 딱히 여기에 용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소문을 만들기 위한 장난이라던가? 애초에 그렇게 좁은 범위에 비가 내릴 리가 없다. 내가 1학년 때 3학년 선배한테 들었어. 1학년 때 3학년 선배한테 들었다 라고. 즉 꽤 전부터 있는 소문이라는 거다. 눈을 감고 여기에 가늘고 가는 비가 내리는 걸 상상해본다. 달이 중천인 하늘에서 지상의 단 한 곳을 향해 내리는 비. 무섭다기보단 환상적이고 역시 현실감이 없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건 즉 범인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든 인위적인 것으로 하고 싶은 모양이네? 그렇지만 내리고 있는 걸 보여준다면 몰라도 이걸로는... 예를 들면 야근 중인 선생님이 야식 라면에 쓴 뜨거운 물에 나머지를 창문에서 쏴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위를 올려다보자 새까만 교사의 벽은 밋밋하고 창문 하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교사 안에서도 끝쪽이라 창문이 없는 구역인 듯하다. 비 중얼중얼 중얼거린다. 어떻게든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 내려오는 물. 그 지면에 젖은 부분은 교사 벽에서 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다시 올려다본다. 역시 교사의 어딘가에서 떨어져 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저 위는 옥상인가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누가 물을 뿌린다는 거야? 집중해서 보면 옥상의 가장자리는 낙하 방지용 난간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다. 더 잘 보면 한 곳, 그 난간이 끊어진 부분이 있다. 이 바로 위다. 아, 거기만 어째선지 옛날부터 난간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듣고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옥상은
청소를 하고 있나요? 청소? 아니, 했던가? 매끈한 바닥으로 항상 꽤 깨끗했던 이미지가 있긴 한데 나는 마음속으로 승리 포즈를 했다. 가츠 포즈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는 승리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먹을 올리는 포즈? 그게 가츠 포즈죠. 옥상 청소를 했던 기억이 없는 건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몇 년에 걸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방과 후 학생들이 돌아간 뒤에 파견되는 청소부. 바닥 청소에 쓴 물을 귀찮아서 옥상에서 버리려고 한다. 자연히 몸을 내밀지 않아도 되도록 난간이 없는 곳에서. 다음날 젖은 지면을 보고 소문을 좋아하는 여고생이 말하는 거죠. 여기만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난 내 추리에 자신 있었다. 유령의 정체를 보니 마른 억새풀. 요거는 이으레이노 쇼타이미다리 가레오바나.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서 놀라지만 사실은 뭐 평범한 3월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유령인 줄 알았더니 정체는 마른 억새풀이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괴담을 좋아한다면 알아둬야겠죠? 이어서 읽을게요. 너 오컬트 좋아하는 주제에 꿈이 없는 녀석이구나. 뭐라고든 하라지. 하지만 그 결론은 틀렸다. 교수케 씨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에 젖은 지면을 보고 작은 범위에 내리는 비의 소문이 났다 라는 전제가 애초에 틀렸다. 무슨 말일까? 교수케 씨는 진지한 얼굴로 왜냐면 내리고 있는 거 봤으니까. 내 두뇌 회전은 멈췄다. 먼저 말해줬으면 좋았을걸. 그런 소문이 있으면 가는 거야. 오컬트 소녀로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한밤중에 잠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눈앞에서 폭포처럼 내리는 비를 봤다고 한다. 수돗물 냄새라면 알 수 있지 라고 키오스케 씨는 말했다. 난 무릎을 달달 떨면서 피 같은 건 이미 전부 흘려보내줬을 텐데. 그럼 어째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모르겠다. 키오스케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듯이 웃으면서 씻어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피의 감각이라는 건 남자는 모르는 거겠지. 그 소문의 아이는 삐 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우고 싶었던 거야.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교수케의 학교에 찾아온 운이 비였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 이야기, 그리고 현재 시점의 학교라는 장소,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괴담은 교수케 씨의 실제 학창시절과 이어지는 장편입니다. 피 전편. 대학 1학년 때 오컬트의 길을 파고들고 있던 나에게는 스승이 있었다. 그저 무서운 것을 좋아할 뿐인 사람과는 선을 긋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그 스승과 별도로 날 다른 세계에 접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오컬트 계열의 인터넷 지인으로 오프에서도 만나는 사이인 쿄스케 씨라는 여성이었다. 어느 쪽도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스승의 여자친구도 같은 인터넷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 면식이 있는 줄 알았지만 쿄스케 씨는 스승을 모른다고 한다. 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때 스승에게 쿄스케 씨의 이야기를 해봤다.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승은 팔짱을 낀 채로 신음소리를 낸 뒤에 요즘 잘 안 어울려준다 싶더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냐?
그런 질투를 받아도 곤란하다. 하지만 흑마술에 발을 들이면 좋은 일은 없어 라고 타일러줬다. 인터넷에선 흑마술 계열의 포럼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물어와 딱히 흑마술스러운 건 안 하고 있지만요? 라고 대답하고 있자 어느 에피소드에 흥미를 보였다. 쿄스케 씨의 모교인 인근의 여고에 잠입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그 여고의 이름에 반응한 것이다. 잠깐! 그 여자 이름은? 키오코라든가 치히로라든가 하는 이름 아니야? 그러고 보니 쿄스케라는 핸들네임밖에 모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승이 대학에 막 들어갔을 무렵 같은 시내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신문에 실릴 만한 기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여학생이 중도의 빈혈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동급생에게 피를 빨렸다 라고 증언해서 지역신문이 거기에 달려들어서 작은 소동이 되었다. 그 후 경찰은 삐 미수라고 발표하고 사건 자체는 흐지부지된 형태로 진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2명의 여학생이 비밀리에 정학 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모쿠라, 우리 지역의 오컬트 매니아에겐 이 사건은 핫했지. 삐고의 뱀파이어라고 말이야. 확실히 교내에서 유행하던 점술 비밀 서클이 얽혀 있었고 정학이 된 건 그 리더 격의 2명? 어디선가 얻은 정보로는 뭐 그런 이름이었어. 흡혈귀라니 요즘 세상에. 올해 나는 스승에겐 미안하지만 배꼽을 잡았다. 웃을 일이 아니야. 그 여자에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 뜻밖의 진지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래도 쿄스케 씨가 그 중학당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난 어디까지나 한 발 물러서서 흘러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키오코라는 이름이 묘하게 머릿속 한구석에 남았다. 지역 대학이라는 것도 있어서인지 그 여고 출신인 사람이 내 주변엔 꽤 있었다. 같은 학과의 선배 중에도 그 여고 OB인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이야기를 들으러 갔다. 역시 스스로도 꽤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키오코 씨? 물론 알아. 나보다 한 학년 위? 그래 정학당했었어. 어쩌고 키오코랑 야마나카 치히로? 점술이라면서 피를 빨고 있었대. 우와 키쇼 기분 나빠. 둘 다 머리 이상하다고. 특히 키오코 씨 쪽은 이름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저주받는다든가 해서 후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있었을 정도. 맞아 마사키 키오코. 뿅! 말해버렸다. 그 선배에게 키오코 씨와 같은 학년이라는 사람을 2명 소개받았다. 2 사람 모두 타학부였지만 교내 찻집과 동아리방에 들이닥쳐서 이야기를 들었다. 키오코 씨? 그 사람 위험해. 악마를 불러들인다니 하면서 이상한 의식 같은 거 했다고 해. 고등학생이 거기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미쳐있었어. 처음엔 점술 좋아하는 추종자들이 꽤 있었는데 마지막엔 그 키오코 씨랑 치히로 씨 밖에 남지 않았어. 졸업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으니까 의외로 아직 시내에 있는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 진짜 장난으로 험담하다가 사고 난 애들 꽤 있었고. 진짜예요. 맞아 단발에 키가 컸었지. 얼굴은 예뻤는데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서 남자친구 같은 건 없었을 것 같았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 껌을 밟았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상자가 나올 정도의 놀이를 했다고 하는 쿄스케 씨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야마나카 치히로라는 건
교스케 씨가 친했다고 하는 흑마술 계열 서클의 리더격 여성이 아닐까? 마사키 쿄코.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다. 그 후로 며칠 인터넷에는 접속하지 않았다. 왠지 쿄스케 씨와 대화하는 것이 무서웠다. 어색해질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쿄스케 씨도 오케이 라고 하는 자신도 있다. 딱히 뭐 잡아먹힌다던가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재밌어 보이지 않나? 하지만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단기간에 4명한테서 들으면 조금 경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문제를 미뤄둘 뿐인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껌을 밟았다. 보도 끝에 문지르고 있자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순간 주변이 어두워지고 곧바로 다시 밝아졌다. 구름 아래로 들어갔다든가 뭐 그런 어둠이 아니었다. 순간이지만 새까매졌다고 해도 좋다. 잠시 그 자리에 굳어있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났다. 팟팟 하고 주변이 전멸한 것이다. 마치 천천히 눈을 깜빡였을 때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물론 스스로의 깜빡임에 놀랄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무서워져서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은 집에서 이를 닦고 있을 때였다. 깜빡 깜빡 하고 2번. 어둠으로 시야가 셧다운되었다. 놀라서 입안에 있던 걸 삼켜버렸다. 그런 일이 며칠 계속돼서 노이로제 기미가 된 나는 스승에게 매달렸다. 스승은 입을 열자마자 그래서 말했잖아. 그런 말을 들어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여자를 캐고 다녔으니까 저쪽에 들킨 거야. 그거는 명백하게 깜빡임이다. 무슨 뜻일까? 영시라는 거 있지? 영시되고 있는 인간의 눈앞에 영시하고 있는 인간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 깜빡임은 보고 있는 쪽의 깜빡임이라고 생각해. 그럴 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 여자는 위험해. 어떻게든 하는 게 좋다. 어떻게든이라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스승은 사과하러 다녀오는 건? 하고 남일 같은 말투로 말했다.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매달렸지만 상대해주지 않는다. 무서운 겁니까? 라고 비장의 한수를 꺼냈지만 여자는 무섭다. 한마디로 넘겨버렸다. 교스케 씨의 맨션으로 향하는 도중 난 비장한 각오로 밤길을 걷고 있었다. 자전거가 펑크 났던 것이다. 우연인 것 같지 않다. 또 껌을 밟았다. 우연인 것 같지 않은 것이다. 지면에 신발을 문지르려다가 문득 신발 바닥을 봤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 껌은커녕 진흙도 더러움도 아무것도. 그럼 저 발바닥에 끌리는 감각은 대체 뭐지? 쿄코 씨를 캐고 다니게 된 이후로 유난히 밟게 된 껌은 혹시 전부 껌이 아니었던 걸까? 멈춰선 나를 나의 것이 아닌 깜빡임이 덮쳤다. 위에서 닫혀 내려오는 세계의 그 끝에는 순간, 정말 한순간 검고 긴 것이 보인 것 같았다. 속눈썹?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난 달리기 시작했다.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맨션으로 달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으이라는 나른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스이마센 데시타! 교스케 씨는 날 내려다보더니 곧 쭈그려 앉았다. 뭔데 갑자기 도계자냐? 뭐 어쨌든 들어와라 라고 말하며 방에 올려보냈다. 난 반쯤 울면서 사주의 말을 입에 올리고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했을 텐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내 두서없는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쿄스케 씨는 한숨을 쉬고 청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지갑에서 자동 이륜 면허증을 꺼냈다. 야마나카 치히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난 얼빠진 얼굴로 그래도 키가 크고 단발에 라고 말했는데 난 고등학교 땐 계속 긴 머리였다. 바보냐? 라고 들었다. 그럼 마자키 쿄코라는 건 너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 녀석이구나. 그 녀석에게만큼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어딘가 안심되면서도 곧 소름이 돋았다. 피후편. 시작은 평범한 점술이었다고 한다. 여자아이라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빠져본 경험 있을 거다. 고등학교에 가도 점술에 몰두하는 아이라면 점술의 방법도 매니악한 것이 되어 조금 곁에서 보면 기분 나쁘다고 하기도 한다. 교스케 씨도 그 기분 나쁜 아이 중에 한 명으로 타로를 주로 사용한 단순한 점술을 쉬는 시간마다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교내에서 일시적인 점술 붐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점술 그룹이 생겨났다. 어릴 때부터 점술을 좋아했던 쿄스케 씨는 그 지식도 풍부해서 많은 학생들이 따르게 되었다. 타로나 트럼프 점술에서부터 홀로스코프나 카발라 등을 사용하는 공들인 그룹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홀로스코프라는 거는 그 태어난 때의 천체를 기준으로 점치는 서양의 점? 약간 사주랑 비슷하죠? 카바라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각종 운세를 치는 그런 점술이에요. 점술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흑마술 계열이라고 해도 좋을 음습한 일을 하는 집단이 나타난다. 그 보스가 마자키 쿄코라는 학생이었다. 쿄스케 씨와 마자키 쿄코는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또한 견제했다. 사이가 좋았다고도 할 수 있고 미워했다고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쿄스케 씨는 어느 클래스메이트의 손목에 상처가 있는 걸 알아차렸다. 따져서 물어보자 마자키 쿄코가 점을 봐주는데 필요했다고 한다. 마자키 쿄코 본인에게 달려가자 피로 점을 보는 거야 라고 태어난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다. 손끝이나 손목을 면도칼 등으로 베어서 종이 위에 피를 떨어뜨리고 무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건 점술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했지만 추종자들은 네 방식은 낡았어 라고 대꾸했다. 그 후에 손목이나 손끝 등에 상처를 남기는 학생은 없어졌지만 혈액 점술은 계속되고 있는 듯 했다. 요컨대 눈에 띄는 곳에서 피를 채취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점술이 유행하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라는 자의식이 생겨서 더욱 딥한 것을 추구한 결과 그거에 응해주는 마자키 쿄코라는 중력원으로 차례차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학교 내에서 마자키 쿄코의 존재감은 일종의 컬트 교주적이며 그 언행은 공포의 대상이기까지 했다.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저주받는다 라는 소문은 단순히 그녀의 엿듣는 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 주변에서 불가해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사실에서 왔다고 한다. 혈액 점수를 쿄스케 씨가 파악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쉬는 시간 중에 클래스메이트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곁에 있던 쿄스케 씨가 부축해서 일으키자 그 아이는 다이조브 괜찮아 약간 어지러워서 라고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나려고 한다. 괜찮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쿄스케 씨의 손을 그녀는 강한 힘으로 뿌리쳤다. 내버려둬! 라고 말해도 내버려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마사키 쿄코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날 방과 후 쿄스케 씨는 제2 이과실로 향했다. 그곳은 마사키 쿄코가 명목상 부장을 맡고 있는 생물 클럽의 부실이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누구나가 그 일각에 발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때로는 밤 늦게까지 사람 그림자가 창에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 클럽으로서의 활동 같은 게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누구나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2 이과실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위압감이 어두운 복도의 공간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낀다. 아마 이건 교사들에겐 알 수 없는 학생들만의 감각일 것이다. 교코, 들어간다. 그런 방의 문을 쿄스케 씨는 아무렇지 않게 열어젖혔다. 안막이 창에 내려진 어두운 실내에서 짧은 머리를 한 번 더 헤어밴드로 올린 여학생이 끓고 있는 플라스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 별일이네. 혼자인가? 안쪽 테이블로 향하던 발이 순간 멈춘다. 이 냄새는... 어이, 뭘 끓이고 있는 거냐? 호문클루스. 아무렇지 않게 말해버리는 마사키 쿄코에게 쿄스케 씨는 눈살을 찌푸린다. 혈액과 정액을 섞어서 인간을 발생시키겠다니. 어느 바보가 그런 말을 꺼낸 걸까? 마사키 쿄코는 입술만으로 웃고 불을 껐다. 농담이란다. 농담일 리가 있냐? 이 냄새가? 쿄스케 씨는 테이블 앞을 가로막아 섰다. 점술 좋아하는 녀석들한테 들었어. 너 모은 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오늘 눈앞에서 쓰러진 여학생은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 정맥에서 피를 뽑은 흔적이다. 그것도 바늘 자국은 한 군데가 아니었다. 도저히 점술 따위에 필요한 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마사키 쿄코는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쿄스케 씨를 정면에서 바라봤다. 서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쨍쨍한 공기 속에서 시간만이 흘렀다. 이윽고 마사키 쿄코가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고개를 기울였다. 병은 검붉은색을 하고 있다. 마시고 있을 뿐이란다. 무심코 소리를 높이려던 쿄스케 씨를 제지하면서 말을 이었다. 하얀 종이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 수면 부족도, 과식도, 고민도, 연인과의 관계도. 그게 점술이라는 거냐?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마사키 쿄코를 노려다보며 내뱉듯이 말했다. 호혈증이라는 건가요? 피를 좋아한다고 써서 호혈이죠? 거기까지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나였지만 무심코 끼어들었다. 쿄스케 씨는 맥주를 비우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런 대단한 건 아니야. 노 페이트다. 에? 뭔데요? 라고 되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쿄스케 씨의 말버릇 같은 걸로 노 페이트, 즉 운명이 아니다 라는 말을 쿄스케 씨 나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듯 하다. 그건 의지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로 말하자면 마사키 쿄코가 피를 마시는 건 자신의 의지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옛날에 생물 수업 중에 선생님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뒤쪽 자리였던 쿄코가 중얼거리듯 달걀이 먼저야 라고 말하는 거다. 왜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달걀이야말로 변화 그 자체니까. 쿄스케 씨는 다음 맥주에 손을 뻗었다.
나는 소파에 정좌라는 이상한 자세로 그걸 듣고 있다. 그 녀석은 변화라는 것에 대해 이상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건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사춘기 여자애들한테 흔히 있는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 예를 들어 악마가 눈앞에 나타나서 너를 마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하면 그 녀석은 아무 망설임 없이 거절하겠지.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할 거다. 되는 방법만 가르쳐줘. 마자키 쿄코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방울형 플라스크의 내용물을 배수구에 흘려보내면서 입을 열었다. 드라큘라라는 건 드래곤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알고 있니? 왈라키아의 공왕 블라드 2세라는 사람은 용공이라고 불린 신성 로마 제국의 기사였지만 그 아들 블라드 3세는 꼬챙이공이라는 이명을 가진 역사적인 학살자란다. 드라큘의 자식이니까 드라큘라. 하지만 그는 용이 되진 않았어. 황홀한 표정을 띠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분명 변신 욕망이 강했던 거야. 영웅의 아이라도 좋아하는 것이 되고 싶은 거란다. 그래서 너도 흡혈귀 드라큘라 흉내로 뭐 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교수케 씨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마사키 쿄코의 손에서 유리병을 빼앗았다. 그리고 뚜껑을 열더니 망설임도 없이 내용물을 입에 흘려넣었다. 어안이 벙벙한 마사키 쿄코에게 기침을 하면서 병을 던져 돌려주었다. 겨우 피다. 수분과 철분과 헤모글로빈이지. 이런 걸로 뭔가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다면 이걸로 나도 똑같아. 너만이 아니야. 점술이라는 명목으로 협박하듯이 동급생들한테 모으지 않아도 자라라도 사와서 그 피라도 마시고 있으면 돼. 쏟아부치는 쿄스케 씨에게 마자키 쿄코는 어이없어 하기는커녕 이윽고 눈을 빛내며 더할 나위 없는 미소를 띈다. 역시 너는 훌륭하네. 그리고 양손을 쿄스케 씨의 뺨 높이로 들어올려서 다가오려고 했을 때 깍! 하는 귀를 찌는 듯한 비명이 울렸다. 뒤돌아보니 닫아두었을 입구의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여학생이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다. 입가에 피를 닦는 쿄스케 씨와 눈이 마주친 그 중에 한 명이 무너지듯이 쓰러졌다. 그리고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를 몇 명이서 부축해서 굴러가듯이 도망쳐갔다. 제2 이과실에 남겨진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윽고 마자키 쿄코가 하고 되는 대로 한숨을 쉬고는 테이블 위에 걸터 앉는다. 이 놀이도 이제 이걸로 끝. 당신 탓이라고는 하지 않을게. 공범이잖니. 태연하게도 구김없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한다. 쿄스케 씨는 이제부터 일어날 번거로운 일에 질렸다는 듯한 어조로 옆에 나란히 앉는다. 오마에, 너랑 같이 있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맞아. 아나타. 너는 누명 쓴 거니까. 둘의 호칭이 서로 오마에랑 아나타죠? 나도 피를 마셨잖아. 너와 같지. 어머! 하고 말하더니 기쁜 듯한 얼굴을 하고 마자키 쿄코는 어깨를 떨어뜨린 쿄스케 씨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그 피는 내 피야. 그걸 들은 순간 쿄스케 씨는 토했다. 난 미동도 하지 않고 정저한 채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정학입니까? 쿄스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어버린 맥주캔을 테이블에 놓는다. 모두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자키 쿄코란 여자 너무 위험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교류가 없지만 그 녀석 지금쯤 무엇으로 변신하고 있을까? 야바이 야바이. 내 소동물적인 직감이 그렇게 말한다. 쿄스케 씨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도중 마사키 쿄코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난 벌벌 떨고 있었다. 줄곧 지켜봐진 감각을 떠올려서 소름이 돋는다.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생각한다. 겁먹은 나에게 쿄스케 씨는 여긴 아마 괜찮아 라고 말하며 방구석을 가리킨다. 보니까 철제로 된 기묘한 형태의 물체가 사방에 놓여있다. 꽤 강한 결계라고 생각해. 출처는 소 알베르투스의 그리모. 뭔지 잘 모르겠는 흑마술 용어 같은 것이 나왔다. 그리고 라고 말하며 쿄스케 씨는 가슴께에서 펜던트 같은 걸 꺼냈다. 목에 걸려있는 그건 플레이트형 실버 액세서리로 보였다. 부적인가요? 라고 묻자 좀 다를지도? 라고 말한다. 일본의 부적은 어느 쪽인가 하면 아뮬렛, 이건 탈리스만이라고 하지. 설명을 들으니까 아뮬렛은 말 그대로 그냥 부적처럼 오마모리처럼 수동적인 장비이고, 탈리스만은 보다 능동적인 소유자한테 힘을 부여하는 주물이라고 한다. 이건 게에티아의 다윗의 별, 가장 메이저하고 가장 강력한 액막이 연식 있는 물건이지. 넌 근데 우리 서클에 얼굴 내밀고 있는 것 치고는 전혀 지식이 없구나. 뭘 목적으로 오고 있는 거냐? 잠깐, 나 이외의 인간이 만지면 힘을 잃도록 성별해두었으니까 만지지 마. 보니까 손질은 꽤 하고 있는 듯 하지만 플레이트 표면에 그려진 세밀한 도안에는 여기저기 녹이 떠올라서 꽤 오래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주세요. 뭔가 그런 거 주세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무사히 집까지 돌아갈 자신이 없다. 초보자에게는 통신 판매로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상대가 나쁘단 말이지. 쿄스케 씨는 벽장에 머리를 들이밀고 잠시 뒤적뒤적 찾고 있었는데 찾았다 라고 말하며 미묘하게 일그러진 플레이트를 꺼내왔다. 트루엘의 그리모어인 탈리스만. 뭐 이것도 액막이다. 빌려주지. 주는 건 아니라고. 꽤 귀중한 것이니까 말이지. 뭐든 좋다. 없는 것보단 낫다. 난 감사히 받아서 바로 목에 걸었다. 흑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들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갖고 있겠지. 필요도 없으면서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들도 많지만. 쿄코 씨는 이라고 말하려다가 고쳐 말하는 형태로 다시 물어봤다. 그 사람도 갖고 있는 걸까요? 가지고 있었어. 지금도 가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 녀석의 것은 격이 달라. 쿄스케 씨는 자연스럽게 침을 삼키면서 말했다. 처음 보여줬을 땐 다리가 굳었지. 지금도 오한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진다. 그 녀석의 아버지가 그런 주물 콜렉터라서 하필이면 그런 걸 딸한테 들려준 모양이야. 인격이 삐뚤어지는 게 당연하지. 궁금하게 만들어놓고 쿄스케 씨는 자세한 걸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어떻게든 물어서 들은 부분만 쓰자면 이 세상에 있어선 안 되는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색 지도의 탈리스만이라는 표현.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거기서부터는 짐작할 수 없다. 신발을 끌어당겨지는 감각이 있었다고 했지. 감염주술 비슷한 장난을 당한 것 같지만 뭐 더 이상 이상하게 캐고 다니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쿄스케 씨는 그렇게 가볍게 말했지만 난 흑마술이라는 놀이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현실에서 무언가의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몸이 이유 없이 떨려온다. 가장 좋은 건 믿지 않는 거야. 그런 일 있을 일 없습니다. 기분 탓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됐어. 키오스케 씨는 맥주 캔을 콱 하고 찌그러뜨리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런 게 간단히 될 리가 없다. 왜냐면 마사키 쿄코의 탈리스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감각기관은 어떤 이상에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쿄스케 씨가 제2 이과실에 들어닥쳤을 때 그 불쾌감을 지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왔다. 나는 막 빌린 탈리스만을 꽉 쥐고 용기를 내어 입에 올렸다. 피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방 안 가득 희미하게 그리운 듯 하면서도 불길한 듯한 악취가 떠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오타인 것 같아요? 쿄코가 아니라 쿄스케였겠죠? 쿄스케 씨는 오늘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은 냉철한 표정으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했다. 아니, 역시 피의 냄새다. 기분 탓이 아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내 머리를 쿄스케 씨는 주먹으로 때렸다. 신경 쓰지 마. 영문을 모르게 돼서 창란할 것 같은 나를 무표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쿄스케 씨가 가만히 보고 있다. 생리 중이거든. 웃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렇게 말한 얼굴을 똑바로 봤지만 그 진위는 읽어낼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피의 전편 그리고 후편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피의 후일담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후일담까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수승 시리즈의 쿄스케 특집 피의 후일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시점이에요. 대학 1학년 가을 빌린 채였던 탈리스만을 돌려주러 쿄스케 씨의 집에 갔다. 아직 갖고 있어라 라는 뜻밖의 진지한 어조에 감사하게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고 보니 들었어요. 애차인 임프레서를 가드레일에 박았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흘러들어와 있었다. 쿄스케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끄덕일 뿐이었다. 초보자 마크가 무리한 운전을 하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면허 따고 1년간은 그 법으로 지정돼 있는데 초심자 마크를 차에 붙이고 다녀야 돼요. 본 적 있을 거야. 노란색이랑 초록색의 화살촉 같은 그런 스티커가 있죠. 그게 초심자 마크예요. 바이크 실력에는 자신이 있는 듯하니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거겠지. 근데 갑자기 왜 자동차 면허 같은 걸 딴 건가요? 바이커였던 쿄스케 씨지만 단기 집중 코스로 어느새 자동차 면허를 따고 중고 스포츠카 같은 걸 할부로 구입하고 있었다. 바이커였던 쿄스케 씨지만 단기 집중 코스로 어느새 자동차 면허를 따고 중고 스포츠카 같은 걸 할부로 구입하고 있었다. 그 녀석이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지.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 녀석이라는 건 마사키 쿄코일 거라고 짐작이 갔다. 하지만 무슨 의미일까? 쌍둥이라는 건 말이야. 본인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 그게 평생 따라다니잖아. 그게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쌍둥이가 아닌 인간이 상대를 닮아가는 걸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건 마사키 쿄코와 쿄스케 씨의 이야기인 것 같다. 옛날부터 그랬어. 그 녀석이 아버지를 파파라고 부르니까 난 오야지라고 부르게 됐어. 그 녀석이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난 펩시. 알고 있어. 이런 표면적인 저항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그 녀석과 다른 행동을 취해.
아니라니까. 진짜 자매라는 결말 같은 건 없어. 어쨌든 싫은 거다. 뭐랄까, 영혼의 레벨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머리를 자른 것도 그 녀석이 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숏컷 머리에 손바닥을 얹으면서 말했다. 지금도 알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도 그 앞에 그 녀석이 있을 땐 알 수 있어. 떨어져 있어도 같은 장소가 아픈 쌍둥이의 이상한 감각과는 반대의 힘? 같은 거야. 하지만 반대라는 건 결국 같다는 거겠지. 교스케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상한 얼굴로 보지 마. 너도 그렇잖아. 삿대질을 당했다. 최근 태도가 건방져졌다고 생각했더니 그런 거였나? 혼자 납득하고 있다. 무슨 의미인 걸까? 너 언제부터 올해 같은 표현을 쓰게 된 거지? 쿵 하고 심장이 큰 소리를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변태가 보쿠 따위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 스승 이야기죠? 그렇다.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럴지도 모른다. 너 그 변태에게서 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실은 식은땀이 난다. 가만히 말없이 내 얼굴을 보고 있다. 뭐 상관없지만 별일 없으면 이제 돌아가. 지금부터 목욕할 거니까. 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발걸음 무겁게 현관으로 향하려고 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신경 쓰이던 걸 입에 올린다. 왜 키오스케라는 핸들네임인가요? 굳이 물을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있었다. 아마 전혀 벡터가 다른 이름으론 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키오코와 키오스케, 정반대이면서도 같은 것. 그걸 영원히 선택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키오스케 씨는 얼굴 표정을 굳히면서 중얼중얼 말했다. 벤이야. 믿을 수 없게도 그게 부끄러워하는 얼굴인 듯하다. 에? 라고 되묻자 보이의 팬이야. 보이는 그 일본 록밴드인데 거기 보컬이 쿄스케예요. 난 무심코 뿜었다. 아니? 아무것도 이상하진 않다. 가장 자연스러운 핸들네임을 붙이는 방식이긴 하다. 하지만 쿄스케 씨는 얼굴을 굳힌 채로 덧붙인다. 비즈도 좋아하지만 말이지. 이나바로 하지 않았던 건 역시 노 페이트일지도 몰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리고 돌아가라고 나한테 손바닥을 흔드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친 것이다. 그 때문에 가을 시점에 올해 나의 1인칭을 통일하고 있지만 본편 시점에서는 역시 보쿠라고 써야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스승의 보쿠도 틀렸지. 오늘의 스승 시리즈 쿄스케 씨 특집의 마지막 이야기 피 후일담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전편, 후편, 후일담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이었는데 쿄스케 씨의 옛날 이야기에서는 백합의 향이 어렴풋이 느껴지죠? 뭐 전편 시점에서 스승이랑 쿄스케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후일담 시점에서는 서로 막 쿄스케 씨가 스승을 변태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 스승 시리즈를 언니가 시작했을 때 이제 서로의 말투가 바뀐다라고 설명해드렸던 이야기가 여기서 회수가 되죠. 대학교 1학년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와 동화를 거부하는 둘, 그리고 서로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있는 둘의 이야기. 쿄스케 씨랑 쿄코, 그리고 스승과 우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스승 시리즈를 읽어드리고 있었는데 요번에 쿄스케 씨 편을 한 번에 묶어서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단편들 2개랑
코코씨 이야기를 하나를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스승 시리즈를 읽어드릴 때는 해당 이야기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하이프,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괴담 라디오 진행자 코로네 언니가 괴담에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안다.